자, 오늘 진행은 158쪽 맞아요? 조족식 맞지? 어디 이걸로 한번 써볼까? 이거 해놨는데 158쪽. 벌써 더워. 예? 흥분해서 그런지 더워서 나도 모르게 팔 걷었어. 조족식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족식 구조에서도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과정이니까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자, 우리 기본서 보자고요. 158쪽 보면 벽돌 구조, 조족식 구조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뭐 앞자만 쓸까 이제 앞자만 벽돌 구조. 그죠? 뭐 그죠? 이제 더 뭐 막 할 것.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 구조의 그 장단점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죠? 봤지만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단점에서, 자, 오늘은 단점에서,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횡력에 약하다. 그죠? 우리, 그죠? 뭐 많이 했죠? 횡력에 야무리. 가구식은, 이거랑 이제 비교하면 가구식은 횡력에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구식에서는 왜 강하냐 그랬을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대각선으로 대주는 부재? 가세, 그죠? 가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어요. 그래서 횡력에 약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도요. 요것도 다 나왔던 겁니다. 벽체에 습기가 스며들기 쉽다, 그죠? 그럼 습기가 스며들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습기가 스며들면은 춥다? 가 아니라 습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이 얼고 녹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습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균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됐죠? 자, 이러면서 쭉 되는 이런 내용들 자 우리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벽돌의 특징. 자, 이거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착제로 사용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본드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벽돌 개체의 강도와 교착제의 강도가 구조물의 강도를 결정한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강도 얘기하면 자, 우리 조족식은 무슨 강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요? 내가 할게. 무슨 강도? 그죠? 맞죠? 압축 강도를 보는 거야. 압축 강도 보는 거. 그러면 또 이제 지금은 여기 오지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압축 강도 보는 것도 다른데 어디서? 콘크리트. 맞죠? 자,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뭘 본다? 압축 강도를 본다. 그러면 이거랑 이제 반대 개념인 게 무슨 강도? 인장 강도. 인장 강도 보는 거는 뭐예요? 철근, 철골. 맞죠? 근데 인장 강도를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슨 강도를 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수치로 해서 나타내는 무슨 강도? 오케이. 이게 이제 돼가는 거잖아. 무슨 강도 보는 거예요? 항복 강도를 보는 거다. 이게 항복 강도가 뭐예요? 그러면 그죠? 우리 소성 변형이 처음에 시작되는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항복 강도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응력하고 변형률, 응력하고 변형률 했을 때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비례한도, 그 다음에 뭐야? 탄성한도, 상위 항복점, 하위 항복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죠? 변형이 처음 시작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항복 강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항복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늘어나는 거야, 계속.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요거다. 그리고 우리 조족식에서는 뭘 보는 거다? 압축 강도. 그러면서도 또 이런 말들이 더 좋은 거죠. 책보다도.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죠. 압축, 그죠? 압축력에 강하고 인장력에는 어떻다고요? 약하다. 그래서 무슨 강도를 보는 거다? 압축 강도를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됐고요. 세 번째 나오네요. 벽돌은 상부 하중에 대한 압축력이 강하나 인장력에는 약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쪽에 벽돌의 규격에서요. 벽돌의 치수에서 자, 우리 내화 벽돌도 있지만은 우리 표준형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표준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요쪽을 벽돌 보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뭐 길이 얼마? 190 얼마? 1.0b.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마구리, 모서리. 얘는 90. 얼마?
0.5b.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길이가 190.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우리 써 있는 요 수치는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랬죠? 표준형에서 길이가 190. 마구리 90. 그다음에 두께가 57. 그래서 요 두께가 요게 57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 우리가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온장이라 그랬어요. 온장이라 그랬는데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잘라서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자르는 걸 뭐라 그런다? 카팅, 마름질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를 때 어떻게 자른다? 요렇게 자르면은 요거하고 요거 나오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고? 토자가 왜 이래? 반토막이니까 90이고요. 어떻게 된다? 0.5b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자르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든 잘라서 사용한다고요? 여기를 자른다. 그죠? 이렇게 잘라서 요거하고 사용을 한다. 야, 얘가 이건 못 쓰겠구나. 빙빙 돌아서. 이게 무슨 토막? 2호 토막. 얼마? 0.25입니다. 2호b 또는 4분의 1b. 자, 여기 얼마? 7호 토막. 자, 그래서 0.75b.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4분의 3b.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길이를 자르면 뭐가 나온다? 반토막, 2호 토막, 7호 토막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구리도 자르는 거죠. 마구리 이렇게 자르면 요거하고 요게 나오는데 요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반절이라고 얘기한다. 반절에서 0.25b가 된다. 이런 얘기 그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구리를 자르면은 반절이 나옵니다. 마구리에서 또 자르면 가운데를 또 자르는 게 그 밑에 우리 기본서에 있죠. 맨 밑에 보면 맨 끝에 반반절이라고도 한다. 근데 반반절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봐도 돼요. 이런 용어들은 잘 안 나오니까 지문 같은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요거에서 자, 요거 반 자르면은 요거 반이면 얼마예요? 수치료는 얼마요? 95인가요? 92, 18 맞죠? 근데 얘는 90이잖아.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줄눈 몇 미리? 몇 미리? 10mm. 자, 10mm 알고. 자, 요거 얘기하면 줄눈 얘기하면은 지금 또 내화벽돌. 그 밑에 내화벽돌은 우리 뭡니까? 수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화벽돌은 그냥 표준형보다 크다. 자, 이렇게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화벽돌은 줄눈이 얼마? 몇 미리? 그죠? 다 지금 슉 하는 거. 여기 써 있는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제 됐다. 그게 우리 이제 2번의 벽돌의 마름질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다시요. 위에 벽돌의 치수에서 표준형 190, 90, 57. 자, 요거 알고 그다음에 요게 온장이고 그래서 잘랐을 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 우리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벽돌의 마름질도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60쪽에 보면은요, 품질에 대한 얘기. 그죠? 이거 우리 한번 쭉 읽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옛날엔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근데 최근에 좀 그런데. 그래서 벽돌은 압축 각도가 크고 흡수율이 작아야 되고요. 그죠? 소우송 정도가 좋아야 되고 모양과 흠에 결함이 없어야 된다. 그죠? 이 얘기 많이 했죠? 흡수율하고 압축 강도는 반비례예요. 그죠? 흡수율이 적어야 단단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뭐 A종, B종, C종 이런 거는 참고. 우리 그 1번 지문 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우리 그래서 뭐뭐 봐요? 흡수율이나 압축 강도를 본다. 요 정도만 보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품질도 됐고요. 자, 5번째 보면은 벽돌의 종류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는 우리가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쭉쭉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보통 벽돌, 우리 빨간 벽돌이죠. 근데 그 구체적으로 2번하고 3번 보면은요, 동그라미에 검은 벽돌이 있고 붉은 벽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게 붉은 벽돌이에요. 붉은 벽돌은 연소가 우리 벽돌도 굽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소성 정도 이런 얘기했죠. 그랬을 때, 자, 우리 잘 구운 게 붉은 벽돌이고요. 검정 벽돌은 좀 덜 구운 거다. 불완전 연소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벽돌에서 1번,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 사이즈는 빨간 벽돌, 그죠? 붉은 벽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뭘 사용한 거예요? 콘크리트를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그죠? 콘크리트가 뭐야? 시멘트, 모래, 자갈 들어간 거, 그죠? 이걸로 해서 만든 걸 콘크리트 벽돌 또는 무슨 벽돌? 시멘트 벽돌. 사이즈는 얘랑 똑같은 거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거기 써 있죠. 시멘트와 모래로 만든 거다. 치수와 형상은
붉은 벽돌과 같으며 압축 강도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량벽돌. 또 얘기했죠. 경량벽돌 나오면 경량이란 자가 나오면 다공질. 맞죠? 다공질이란 말이죠. 그 다공질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그죠? 숭숭숭숭 뚫린 거다. 단방. 그죠? 단열, 방음이 좋고 내화성이 좋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경량자 들어가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형 벽돌은 모양이 다른 것들. 그 다음에 포도용은 뭐라 그랬어요? 도로 포장용. 자, 그 다음에 내화벽돌. 여기 나와 있죠. 내화벽돌에서. 자, 우리 내화벽돌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여기도 써 있지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물축임 하지 않는다. 내화벽돌은 어디 사용하는 거요? 불에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불 있는데. 빼치카. 그죠? 빼치카의 그 벽돌이 이게 내화벽돌이다. 그래서 자,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줄눈 얘는 몇 미리? 6mm. 얘가 보통 벽돌보다 크기는 그냥 크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왜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만약에 물축임 그냥 이런 벽돌 쓰면 어떻게 된다? 안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면은 뭐가 돼? 증기가 되면서 1700배가 커지잖아요. 커졌다 적어졌다니까 균열 가는 거야. 깨진단 말이야. 불 속에서. 됐죠? 그래서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신나게 했고요. 자, 됐고 오주벽돌도 읽어보면 되고요. 유약 바른 거예요. 잘 나가네. 161쪽이요. 자, 모르타르. 그죠? 우리 벽돌이나 뭐나 모르타르가 메인이야. 어디서도 콘크리트에서도 그죠? 모르타르가 메인이고 여기서도 모르타르가 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르타르란 벽돌 블록 이런 데 결정하기 위한 교착제다 라고 써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건비빔했다가 이제 그다음에 물로서 사용한다. 응결이 시작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1.2에서 2.5. 자, 우리 이거 수치도 이거보다는 우리 뭐야? 얼마라 그랬어요? 우리 모래 사이즈가 얼마 이하? 얼마 이하? 맞죠? 5mm 이하.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또 2.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무슨 모래? 가는 모래. 자, 여기서 여기는 무슨 모래? 붉은 모래. 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르타르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좀 이 수치는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거랬어요. 그죠? 뭐 꼭 이거를 써라 이런 건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 접합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 모르타르는 압축 강도보다 부착력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다음에 굳은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다. 그 참고에 있는 말이 이게 옛날부터 항상 강의를 하면서도 외우고 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거 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굳은 모르타르 강도는 블록 강도의 1.3에서 1.5배라 그랬죠. 자, 요거 우리 알고요. 그 다음에 내화벽돌에 사용하는 내화 모르타르는 반드시 내화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된다. 2번은 그렇고 1번 좀 알면 좋고요. 자, 양가로 2번 줄눈에 대한 얘기에서 저 여기도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우리 줄눈은 몇 밀리라고요? 10mm. 그죠?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엄청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지문으로. 두 번째 내화벽돌은 6mm다. 그 다음에 가로 줄눈, 세로 줄눈 했어요. 그래서 세로 줄눈에서 지금 밑에 그림이 있죠? 세로 줄눈에서 막힌 줄눈하고 통 줄눈, 요 구별하는 거. 막힌 줄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막힌 줄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도가 나오고 하중이 분산이 된단 말이죠. 근데 통 줄눈은 치장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통줄눈의 단점은 또 뭐야? 통줄눈이니까 습기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습기가 올라오면 뭐가 된다고? 결론은 균열이 가는 거야. 그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자, 우리 통줄눈을 읽어보자. 세로 줄눈의 아래 위가 통한 줄눈이며 저기 나오죠?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지면에 습기가 스며들 우려가 있으므로 강도가 좋지 않아서 치장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지금 얘기한 것들 책에 다 써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62쪽에 어우 잘 가네. 그냥 자, 넘겨서 세 번째 치장줄눈 나옵니다. 치장줄눈, 그죠? 맨 마지막에 자, 우리가 그저 벽돌이나 이런 걸 쌓으면 이제 그 모르타르가 막 삐져 나오든지 뭐 없어지든지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화장하고 오셨죠, 오늘? 응? 화장하고 오셨지? 치장했지? 화장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와서 뭐라 그래야 돼? 치장하고 오셨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했어, 안 했어? 치장했어, 안 했어?
했어. 나도 했어. 안 해줘야 돼. 우리도 이제 로션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죠? 그죠? 바른다. 지금 남자들이 더 이제 치장을 해야 돼. 실은. 이제 피부 좋지 않으면 이제 아웃되는 거야. 이제 남자들도. 자, 치장줄론. 치장줄론에서 장식이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돼서 자, 니은번.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치장줄론을 바를 경우에는 줄론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그죠? 굳기 전에 자, 우리 자, 줄눈파기 먼저 하는 거죠. 치장줄론 하기 전에 뭐 먼저 하는 거예요? 뭐? 줄눈파기. 줄눈파기가 뭐야? 그래도 높아심에.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돼서 자, 여기 시멘트 모르타르 해서 본드에서 붙였으면 나올 수도 있고 막 들어간 거 있을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쭉 파준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파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치장줄론을 요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요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림 같이 그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론 파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치장줄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 우리 벽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블록도 마찬가지고 바로죠. 그죠? 바로 줄눈 파기 바로 하고 그다음에 치장줄론 바로 한다. 치장줄론 할 때도 요거 저 우리 밑에 있겠지만 몇 미리요? 몇 미리? 6mm 그죠? 얘하고 얘는 줄눈이고요. 얘는 치장줄눈의 그 폭 그죠 하는 거. 요것도 몇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문으로. 자, 그래서 요거 알고 다 이거 나왔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치장줄론. 자, 그럼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는 게 자, 우리 요 조족식인데 우리 이거랑 또 비교할 때 우리 뭐 얘기했어요? 타일은요. 타일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항상 비교하면서 보라고 그러죠. 타일은 붙이고 나서 줄눈 파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여기다 할까? 타일은 맞죠? 자, 이 정도 알아야 돼요. 3시간 후에 줄눈 파기하고 치장줄눈 얼마? 바로 할까?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봐야 돼? 봐야 돼? 아니면 됐어? 봐. 그래. 자, 어디에? 몇 쪽이냐? 타일이 어디입니까? 미장 타일 공사. 237쪽. 237쪽에 맨 위에 있네요. 5번이네요. 자, 봤죠? 자, 5번 보면 모르타르는 건비빔으로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물을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236쪽에 있네. 236쪽에 동그라미 2번이요. 타일은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한다. 맞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4시간은 어디 써 있어? 어디요? 3번에 있어요? 24시간 경과 후에 치장줄론 한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벽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벽돌이나 블록이나 이런 거는 바로 하는 거다. 자, 요거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2쪽으로 다시 와서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디귿, 리을번에 보면은 치장줄론의 두 번째 줄에 치장줄론의 깊이는 몇 미리로 한다고요? 6mm로 한다. 자,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의 그 치장줄론의 모양이 있죠. 이런 건 아직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무슨 줄론? 두 번째 평줄론 약간 들어가게 다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평줄론.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어떻든 민줄론 모양에 따라서 둥근 오목 뭐 이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줄론은 약간 들어가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우리 물추김에 대한 얘기 또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물추김에서 이거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내화벽돌이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잖아요. 물추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우리 다시 한번요. 벽돌은요. 전체를 물추김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전에. 그죠? 하루 전에 물추김을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 시멘트 벽돌. 아까 시멘트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돌이라 그랬죠. 얘는 어떻게 얘나 블록. 우리 이제 좀 블록 있잖아요. 얘 두 개들은 다 그죠? 재료가 콘크리트란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얘는 그래서 모르타르 접촉면만. 여기만 물추김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밑에 그 박스에 지문이 있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나왔어요? 요 지금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요거 자, 1번 보면 시멘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콘크리트 블록도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는 해요? 구체적으로 하면 모르타르 접착면은 그래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얘는 물추김 얘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화 벽돌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자 이렇게 되는 얘기. 물추김에 대한 얘기 봤고요. 163쪽에 자 이제 8번에 보면 벽돌 쌓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그죠? 길이 마구리 세워 쌓기 옆세워 쌓기. 이거 여기 배운 용어들 여기 써먹는 거죠? 이쪽에 이게 길이 쌓기가 정면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얘기할 때는 이게 길이에요 벽돌에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쌓은 게 정면에서 내가 벽을 봤을 때 이 폭으로 보이면 이게 길이 쌓기고 이거 보이면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 여기 써먹으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세워 쌓기는 얘를 세워서 쌓은 거 밑에 그림 있죠. 벽돌을 갖다가 저렇게 세워서 이렇게 쌓은 거고 옆 세워 쌓기는 또 옆에 이렇게 쌓는 거. 더 그래서 그림 보고 자 이렇게 자체가 시험 문제 이거는 안 나오지만 이런 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양가로 이번에 켜베치에서 요 강식 있죠. 영국식 화란식 그 다음에 프랑스식,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식이 있잖아요. 네 가지가. 이게 지금 거의 이제 10년 됐네요.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전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안 나오면 이제 올해까지 안 나오면 빼버릴까? 근데 안 빼.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벽돌, 이제 벽돌 공이라 그러죠. 벽돌 공.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공부 신나게 하고 이렇게 쌓는 거야, 이거. 이제 연습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를 또 할 때는 항상 내가 또 이제 기억력이 좀 조금은 있잖아. 중학교 기술 시간에 나와. 중학교 기술 시간에서 이런 거 벽돌 쌓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림은 그리지 않고 요걸로 그냥 요게 그죠? 기본서에 있는 거 기본서에 있는 건가 아니면 조금 아닌가? 그저 여기 말로 돼 있는데, 자, 요거 그저 어떻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야? 자, 여기서 보면 켜 배치에 있었다. 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 이렇게 쌓을 때 한 켜, 두 켜, 세 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켜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켜는 길이를 쌓고 두 번째는 마구리를 쌓는 거. 자, 요거 그죠? 오늘은 그림 안 그려요? 안 그려도 아는데 자꾸 그리면 짜증나는 거야. 그죠? 듣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길이 마구리에서 이렇게 쭉 쌓는 거다. 지금 요걸 갖다가 요 벽돌을 쌓고, 그렇게 해서 쌓는데 모서리에는 무슨 쪽에? 마구리 쪽에. 마구리 쪽에 무슨 토막을 넣는다? 지금 조금 전에 배운 거? 2호 여기 있네 아직. 2호 토막하고 7호 토막. 2호 토막하고 반절. 2호 토막이 0.25고요. 여기서도 자 우리 반절이 0.25잖아요. 폭이 똑같은 거를 갖다가 사이에다가 넣는 거죠. 왜 넣는 거예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운다 그랬어? 어떻게 배운다? 영이반, 철수반.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 지금은 없겠지. 우리 다닐 때는 진짜 있었단 말이야. 영이반, 철수반, 멍멍이반도 있었고. 자, 그래서 영이반 이렇게 배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이렇게 많이 쓰는 거에서 가장 튼튼하다. 얘의 사촌이 뭐라 그랬어요? 영국식의 사촌이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우리 한자로 뭐라 그래요? 화란이라. 그래서 이제 화란식이라고도 얘기도 한다. 네덜란드를. 여기서 똑같아요. 길이 마구리 싸서 반복해서 계속 쌓는데 모서리에 얘는 요게 그죠? 요게 달라. 요게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요거하고 요 토막이. 얘는 뭘 쓴다? 7호 토막을 쓴다 그랬어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이 쪽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모서리 쪽에 큰 거, 7호 토막이 큰 거란 말이죠. 큰 거를 누니까 상대적으로 모서리가 튼튼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 요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란식을. 그래서 어떻든 얘 두 개가 그러니까 프랑스식하고 미식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얘는 옛날에 그러니까 10년 전 그때는
거의 매년 나왔어요. 지문으로도 나오든지 그냥 나오고 여러 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안 나오는데 나올 때 됐고 그래서 자 요거 얘는 마구리 쪽에다가 요런 토막을 넣는 거고 얘는 길이 쪽에 요 토막을 넣는다. 다 여기는 길이 마구리를 올리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뭡니까? 이런 것도 나왔고 옛날에. 그래서 자 이렇게 이거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 저쪽에 어디 뭐 중남미입니까? 칠레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영입한 칠레. 얘는 그냥 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여기는 안 나올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프랑스식은 한 큐에서 길이마구리로 간다.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자 얘는 안우 토막이나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를 넣으면서 보면은 내부에 통줄눈이 생겨서 비내력벽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식은 한 큐에서 5개의 길이 6개 쪽에는 마구리.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다 하나 둘 셋 넷 5개 길이 쌓고 그다음에 마구리 한 큐 쌓아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얘는 마구리 쪽에 반절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랑도 이렇게 비교를 좀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식도 요 두 개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뒷면은 또 이제 그러면서 영식 쌓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요 정도. 여기서도 이제 자 요렇게 같지만은 요 두 가지 그림 오늘 안 그리고 하면서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책을 보고서 하셔야 된다. 자, 됐습니다. 어우,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는 자, 우리 이쪽에 나와 있는 이 특징들, 그저 여기서 수치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더 추가로는 요거 2개 영입안 칠레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올 때 됐다.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165쪽에 이제 맨 밑에 보면 각부 쌓기. 이제 지금 여기까지가 벽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각부 쌓기에서는 이제 기초 쌓기, 각 부분에 대한 얘기. 자,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 쌓기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기초 쌓기 뭐야? 벽돌로 해서 기초에 관련된 문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게 땅이에요. 땅. 그죠? 자, 이거 땅 속이에요. 땅 속에 자, 여기 땅 속에 벽돌 구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벽돌 쭉 이렇게 쌓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밑에. 그다음에 자,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죠? 얘가 뭐야? 기초판이잖아. 여기 기초판 한 다음에 여기 밑에는 지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쌓는데 이렇게 쌓는다라는 거지. 맞죠? 이렇게 쌓아서 쭉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자,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기초 쌓기에서 특징의 A번 보면은 벽돌 쌓기의 기초는 무슨 기초다? 연속 기초. 그죠?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 기초에서 기초 구조에서 배웠어요. 그죠? 기초구조에서 연속 기초, 줄 기초로 쌓는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족식 자체가 횡력에 약하기 때문에 균열이 많이 가고 부동치마가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기초로 한다? 줄 기초로 한다. 자, 기초가 어떻게? 통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돼요. 자, 그죠? 이렇게 얘기. 줄기초를 자, 우리 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요. B번, 지금 A번, B번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옛날에 다 나왔던 거야. 옛날부터. 그래서 뭐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작으며 소송이 잘 된 벽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대서 어떤 말이 아까 품질의 조건에서 보면 모양과 흠에 결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근데 그거는 여기 빠진다라는 거야. 조건이. 왜? 땅 속에 들어가니까 굳이 막 그 치수 같은 거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 A번, B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구조 제한.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 제한에 대한 거, 이 구조 제한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특히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치마에 의해서 그죠? 부동치마에 의한 균열, 횡력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여기 구조 제한 이거 말고도 엄청 많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지켜야지만이 온전한 건축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지금 또 얘기지만 저기 요번에 아직도 그 아파트 그 무너진 거
잘은 모르지만 뭐 구조 이런 구조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고 한 거라는 거 안 지킨 거야. 안 지키니까 콘크리트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얘는 이제 더 잘 무너지는 거야 얘는. 그래서 기초를 잘해야 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추김을 한다. 그죠? 자, 이제 줄기초를 해서 이제 여기 위에다 할지 여기다 붙이는 거잖아요. 붙이니까 우리 항상 평평하게 하면서 약 거칠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어요. 거칠게 하면서 물추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물추김. 그죠? 우리 웬만한 데는 다 물추김. 물추김 하죠. 그래서 안 하는 거. 내화벽돌.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물추김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자, 끝에 보면, B번에 보면 끝에 보면 고름질이 있죠. 고름질이 뭐예요? 이 고름질 어디서 나오는 용어였죠? 미장에서. 그죠? 미장에서인데, 다 이거 다 미장도 다 평평하게 고르는 거. 그죠? 그 고름질. 그래서 우리 미장에서 초벌 발음 후에 하는 게 고름질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그 고름질도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복습할 때 가서 보고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미장 거. 미장의 그 용어들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용어 다시 한번 고름질 이외에 다른 것도 뭐 덧먹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용어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 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름질에 대한 거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고름질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도 보면은 C번에 보면 옆 세워 쌓기.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세워 쌓기, 옆 세워 쌓기 이런 용어들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기초 쌓기는 4분의 1B씩 이렇게 한 켜 또는 두 켜로 내어 쌓는다. 자, 이게 최근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요 그림에는 이게 이렇게 옛날 규정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쌌잖아요. 나오게 쌌는데 옛날에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ET 플러스 20에서 30cm 이렇게 줬단 말이야. 좌우에 얼마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표시를 해버렸어. 4분의 1B. 4분의 1B가 얼마야? 아까 이 얘기, 그죠? 그죠? 아까 이 4분의 1B가 0.25잖아. 이걸 몇 등분해서 요만큼 나오라 이거야, 요만큼. 요만큼 나오게 자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 반. 요만큼 나오게 나오. 4분의 1B.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규정이 다 요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근데 여기 규정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4분의 1B. 그래서 한 켜 또는 두 켜를 내어 쌓는다. 지금 여기 한 켜 내어 쌓죠. 요거 한 켜, 요거 한 켜인데 얘는 몇 켜를 땄어요? 두 켜가 나왔잖아. 그죠? 이런 얘기다 말이죠. 자, 이렇게 쌓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A, B, C, D 2번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2번이. 기초 벽돌의 맨 밑에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벽 두께의 몇 배로 한다고요? 이거 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 이제 다시 지워서 보면은, 자, 이게 벽 두께잖아요. 벽 두께에 T라고 써 있네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 PPT가. 벽 두께인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두께잖아요. 이게 맨 밑에는, 이게 맨 밑에, 얘가 기초판이고 기초판이 여기서 또 벽돌 싼 건데, 여기 맨 밑에는 얼마 여기 나오는 게, 여기 얼마? 2T 이상으로 됩니다. 두께가. 근데 이거의 2배. 근데 그림이 조금 아닌 것도 같은데 2배 아닌 거. 자, 근데 어쨌든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2배에서 2T 이상하고, 그다음에 요건 아직 안 나왔지만 요것도 알아야 돼요. 맨 밑에 몇 켜를 쌓는다고요? 요 그림에서 몇 켜 쌓았어요? 맨 밑에는 두 켜. 요거 두 켜. 요거 알고, 그다음에 요게 요 두께에 요게 얼마? 내어 쌓는 건데 요 하나하나는 얼마 내어 쌓는다 그랬어요? 조금 위에서 4분의 1이란 말이죠. 근데 맨 밑에 너비는 이 벽 두께, 이게 벽 두께잖아요. 벽 두께의 2배. 그 다음에 맨 밑에 몇 켜로 싼다? 2켜로 싼다. 한 켜로 싸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거는 한 켜. 자, 요 그림, 그거야. 그게 메인이야.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되겠는데 다 빼버려. 이거는 그냥 PPT에 있고, 자, 여기 책에도 그림이 있잖아. 이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지 마. 보지 말고 제가 읽어준 것만 보는 겁니다. 특히 A, B, C, D에서 2번. 그 다음에 F번은 너 당연한 거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지면에서 스며드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족식은 그죠? 줄눈을 타고서 습기가 들어올단 말이죠. 통줄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면 위에, 자, 이게 10에서 20cm, 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100에서 200mm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도의 방습층을 설치한다라는 거. 방습층.
자, 이게 습기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서 여기죠. 지면에서 얼마? 요 수치 정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오늘 수치가 조금 더 나오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올려 여기에다가 방습층. 여기다 방습층을 설치한다라는 거야. 뒤에 가면 또 우리 어디서 오늘도 하지만은 저 뭡니까? 방습공사에 가면 또 나오죠. 방습층.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알아야 된다. 방습층에서 그럼 뭘 끼는 거야? 비닐이라 그러면 되겠네. 그죠? 비닐로 중간에 요 사이에다가 하나 끼는다는 거야. 그럼 습기 안 올라오잖아. 근데 너무 지면에 가깝게 하지 않고 지면에서 얼마? 100에서 200ml 정도. 자, 요거 두 가지 챙겼습니다. 그래서 구조 제한에서 됐습니다. 기초 구조에서 지금 얘기한 요 내용이 중요하다. 요 수치도 막 외우지 않아도 눈 봐요. 수치 그죠? 요거 사이즈 요거 다시 이제 190, 90, 57 알아야 되는 거고 요 구배라는 거 0.5B, 1B 이런 거 되고 줄눈 10mm, 내화벽돌 6mm, 물추김에 대한 거 됐죠? 요 2T, 두 켜 이게 기초에 대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넷쌓기. 넷쌓기는 지금 이렇게 나오게 쌓는 거, 요 그림 있죠? 이렇게 나오게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쌓는단 말이죠. 벽면에서 나오게 쌓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걸 얘기고. 그러면서도 여기는 이것도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안 나오네. 그렇지만 봐야 됩니다. 넷쌓기에서 한 켜에는 얼마? 8분의 1. 아까 여기는 몇 분의 1이라 그랬어요? 여기는요, 한 켜가 4분의 1B예요. 지금 이 용어들 B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자, 한 켜가 나왔어요. 8분의 1. 두 켜로 쌌을 때는 얼마? 4분의 1. 맞죠? 최대 넷쌓기는 얼마까지? 2B. 맞죠? 자, 그래서 B라는 이런 게서 용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기억. 넷쌓기는 한 켜에는 8분의 1B. 두 켜로 되어 있는 거는 4분의 1B. 그 다음에 최대 넷쌓기는 그 벽에서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2B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보다 만약에 더 나오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니은의 넷쌓기는 마구리 쌓기로 한다. 그죠? 마구리 쌓기가 있고 길이 쌓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쌓기로 한다고요? 마구리 쌓기. 그죠? 마구리가 이 정면이 보이는 거니까 이걸로 해서 여기서 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마구리 쌓기에서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머 쌓기는 이제 넷쌓기의 사촌 동생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게 쌌어요. 나오게 쌌는데 어떻게 된다? 45도 이렇게 굽힌 거. 그죠? 나온 거에서 45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엄머 쌓기. 그러니까 넷쌓기의 사촌 동생. 그래서 몇 도? 45. 됐어. 그 다음 쪽에 또 이제 가서 자, 우리 167쪽에 영롱 쌓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영롱 쌓기는 무슨 구멍. 그죠? 벽에 구멍이 있는 거 치장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봤으니까 이제 어디 가면 벽돌 싼 거 보면 보라 말이야, 모양도. 어디 벽돌 쌓는 게 어디 있냐? 아파트에도 벽돌 그죠? 담장 우리 경계 이런 데고 그다음에 입구 어느 아파트 가면 입구 들어가는데 벽돌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고 이러면 이게 무슨 쌓기란 거구나. 뭐 이게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네. 또 구체적으로 무슨 쌓기 지금 얘기한 것들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5번. 시간 우리 공간 쌓기까지 보자고요. 여기서 벌써 공간 쌓기는 양이 좀 많단 말이죠. 그죠? 공간 쌓기 많이 나왔죠? 공간 쌓기 뭐야? 이중벽으로 쌓는 거라 그랬어요. 맞죠? 이중벽으로 쌓으면 그 중간에 공간을 어느 정도로 하냐 그랬을 때 수치는 약간씩 달라서 그냥 0.5B. 0.5B가 얼마야? 90. 그죠? 90 전후로 이렇게 해서 쌓는다. 공간 쌓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목적이 방습이란 말이죠. 방습. 그렇지만 이런 공간이 있으면 단열 방음이 좋다 그랬어요. 단열 방음이 좋지만은 주목적은 뭐라고요? 방습이. 옛날에 이거 단골이었어, 단골. 그래서 자, 우리 기본서 보면 벽 내부에 공간을 두고 안팎으로 쌓는 거다. 기억에 방습, 단열, 방흡의 효과가 있으나 주목적은 뭐라고요? 방습이다. 이때 방습층은 요것도요. 설비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방습층은 고온축 벽체의 하부에 둔다. 자, 여기서 이 방습층이잖아요. 지금 그 방습이 아까 조금 전에 기초 쌓기에서 여기다가 벽돌 사이에다가 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벽을 자 여기 이걸로 그냥 그대로 하자. 자, 여기 벽을 쭉 이렇게 쌓았어요. 싸고 여기가 외부예요. 여기가 내부야. 근데 이게 벽돌 쌓기를 했는데
두 개 이렇게 해서 뭘로 싼 거야? 자, 우리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여기 공간 쌓기로 했다라는 거야. 공간 쌓기를 했을 때는 방습층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뭐 지면에서 이것도 하고 어디다가 이쪽 벽면 여기 습기 들어가지고 여기 내부 이게 무슨 축이야? 실내 고온축. 요 말 여기에다가 뭘 설치한다? 방습층을 설치한다. 맞죠? 자, 여기서 요 방습층이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다라는 거야. 공간 쌓기 주목적이 방습입니다. 근데 어디에 한다고요? 벽에 벽에 방습해야 되는 거야. 이건 벽에 하는 거. 얘는 아까 여기는 뭐야? 기초 쌓기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어디에? 모르타르 들어가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방습층을 설치하는 거. 방습층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배운 게에서. 자, 그다음에 됐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중간에 공간 너비는 지금 여기 써 있죠?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다음에 긴결철물, 배수, 구멍. 미음에 보면은요. 내력벽의 두께는 유리한 한쪽 벽 두께를 산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읍. 그다음에 시옷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 여기는 내가 안 놓지만 우리 뭡니까? 자, 이렇게 이중벽으로 했을 때는 어느 게 주벽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어느 게 주벽으로 한다고요? 그죠? 외부 거를 주벽을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돼 있고 밑에 그림도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기본소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외부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에 내부라고 써 있죠? 이랬을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쪽이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어느 게 주벽이라고? 외벽이고. 그다음에 그 외부 밑에 보면은 0.5B 치장벽돌 쌓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필름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방습층 낀 거네. 그래서 비닐로 낀 거야. 비닐이라고 했죠, 내가? 자, 이렇게 낀 거다. 그다음에 또 단열재가 요 중간에 단열재도 놓여요. 요 그림에서 단열재 표시를 요렇게 해요. 요게 뭐예요? 무슨 단열? 또 이제 우리 설비에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중간 단열, 외단열, 내단열이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어디다가 한 거야? 가운데다 했으니까 중간 단열을 한 거죠. 맞죠? 그래서 단열 표시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외단열을 하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내단열은 요 안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한 거를 또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연결철문은 이게 두 개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벌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연결철문으로 한다라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내부에 보면은 0.5B.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는요 좀 싼 거 써도 시멘트 벽돌이 싸잖아. 빨간 벽돌보다. 그러니까 안쪽에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벽돌을 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안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페인트로 마감한다. 이게 뭐예요? 방습층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여기 그저 시멘트 페인트 바르면 더 좋지. 안 바를 수도 있지만 그저 미장하고 페인트 바른단 말이야. 그럼 얘가 페인트 바르면서 얘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얘가 방습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또 그림까지도 봤습니다.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자, 시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겠습니다.